안녕하세요. 조원빈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여러 칼들을 소개하고 그 45도의 그 숫돌 연마 개념을 그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하고 그 개념에 따른 결과가 칼날의 끝은 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견고한 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범 영상을 그 칼들을 이렇게 선보였는데 그 칼을 어떻게 그 연마를 했는지 숫돌에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동안 소개해왔던 바와 같이 숫돌에서의 그 45도 이런 각도기를 가지고 45도의 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45도로 그었어요. 그리고 이 숫돌 번수는 3000번이에요. 3000번. 3000번이고 그리고 이따가는 이 3000번에다 갈지는 않을 거예요. 갈지는 않을 거고 그 1000번에다 갈 거예요. 1000번. 이거는 3000번이고 잘 안 먹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선을 그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날 시작점과 날 끝에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요. 근데 대부분 식도들은 이렇게 곡선이 센 게 없는데 어떤 그 제가 뭐랄까 좀 더 이렇게 그 표현을 좀 더 이렇게 확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칼을 또 꺼냈어요. 제가 아끼는 칼을. 자, 이렇게 시작점과 끝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갈고 싶으면 이 선상에서 90도로 선을 치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이 이 숫돌에서 이 45도 연직선상에서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갈아서 여기 끝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황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군더더기 살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이게 이렇게 비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벼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야 할 상황이 있고 반대로 또 돌려야 할 상황이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예요. 상황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맨 최종적인 거는 이 45도의 연마 개념에서 연마 개념을 맞추려고 그 모든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갈렸을 때도 이 그동안 소개해왔던 그 칼날의 정점이라는 그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불빛 여기서 흘러내려가는 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 불빛을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 동영상 그 칼날의 그 정점이라는 그 불빛 맞추기에 칼날의 정점 날끝 불빛 맞추기 그 영상을 보면 그 제가 소개를 했죠. 거기서 그 불빛을 이 칼날의 불빛을 확인해 가면서 어디를 갈아야 할지 자기가 그 이렇게 군더더기 살을 갖다가 인지를 하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개념으로 갈든지 아니면 이러한 개념으로 갈든지 그리고 이렇게 돌리든지 45도에서 이 45도 성상을 항상 유지하려고. 근데 이게 항상 유지는 안 돼요. 이게 유지는 안 돼요. 이렇게 다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유지가 안 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군더더기 살을 없애가면서 이 45도 선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여기서 이렇게 갈리기 시작했으면 끌어내리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불빛을 확인해 가면서. 상당히 좀 어렵죠. 정말 말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진짜 어려워요. 그쵸? 우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많은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더 알고 싶은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자면요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저는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 날의 개념은 이거예요. 선을 그은 상태에서 90도의 선을 그어서 가장 높은 점을 찾아서 숫돌에서 닿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닿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도 닿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도 닿을 수도 있고 방법은 뭐 수단과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는 대신에 중요한 거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특히 이렇게 갈 때 여기 손을 여기 가리시면 안 돼요. 칼날을 가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 이유는 뭐냐? 이 칼날의 각을 여러분들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도 각의 개념은 있어요. 있지만 사실 칼날에는 진짜 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각이라는 게 그냥 형상만 갖고 있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점들로. 어떤 인간은 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면밀하게 따지면. 자, 깊은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거나, 돌리거나, 뭐, 상황에 맞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게.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여기 손으로, 여기 이렇게 가려서 숫돌 연마하지 말라는 거. 절대적으로. 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눈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눈으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 숫돌과 이 날이 닿는 부분에서의 접점에서의 가장 높은 점을 봐야 돼요. 여기 딱 갈 때 이 뉘앙스를 봐야 돼요. 뉘앙스. 딱 달 때 여기 딱 달 때 어떤 이 가장 높은 그 흐름, 이 당겨서 나올 때 어떤 흐름을 여기서 닿는 느낌이 있어요. 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눈이 찐따가 아닌 이상, 이게 이렇게 들려져 있는지, 이게 약간 끼우려져 있는지, 힘의 치중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요 면이 닿을 때, 아주 좁은 면이 이렇게 닿을 때, 고수가 될수록, 이 갈리는 접점이 좁아지는 것까지도 다 보여요. 좁아져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숫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주 정밀하게 가공한 정반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평을 딱 맞춘 거예요. 기계에다가. 근데 여기다 이렇게 대서 이렇게 날끝을 이렇게 보면요. 닿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엄청 좁아요. 왜 곡선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닿는 부분은 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엄청 좁아요. 숫돌도 여러분들 맨날 평탄 작업 하잖아요. 조금만 틀어져도 여기 이런 평탄 작업 하잖아요. 선 그어서 이렇게 평탄 작업 하잖아요. 그럼 닿는 부위는요. 엄청 좁다는 거예요. 그 좁은 면에서 연마 신이 아닌 이상 그 각을 어떻게 유지해요? 각을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저는 사실 칼날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각도가 없는데 자꾸 그 각도를 얘기를 하고 사실 좀 답답해요. 근데 맨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런 것 같다고 했었죠. 근데 좀 어설프게 알고 칼날의 어떤 개념을 자기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생각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거 반론을 제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의 방법도 나름 방법이 있는 거고, 저도 사실은 가인을 했었지만 칼이라는 걸 접하고 새로 배울 때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말들도 듣고 찾아갔어요.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 가게 개념으로. 근데 사실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좀 논쟁의 여지로 이렇게 말했는데 죄송하고요. 그분들의 방법도 나름 있는 거니까 인정을 하고, 왜냐면 저도 한때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이 아닌 이상 여기 닿는 면적이 거의 3mm인데 3mm 정도로 전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각을 수평을 유지하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상 안에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다 보면 아우러서 갈아지는 거거든요. 이 날의 개념이.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불빛.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불빛.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불빛, 닿는 불빛을 보고. 자, 그러면 한번 칼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은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그 집에서 쓰던 건데요. 아직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무뎌졌어요. 좀 이렇게 보면 희끗희끗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뭐 이 연마친 거거든요. 여기 날끝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엄청 얇잖아요. 이런 거 뭐 한평생 갈지 않아도 써도 잘 들어요.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좀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칼을 주셔가지고 내가 쓰게 됐는데,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 이제 장점만 얘기할게요. 정말 진짜 그 주부님들이 이런 칼 하나 사면 뭐 이렇게 크게 속 썩지 않고 이렇게 살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이런 데서 갈아서 쓰시면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가격은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얻었지만 가격은 좀 나갈 것 같아요. 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물을 이 숫돌이, 이게 세라믹 숫돌이라고 하는데, 그냥 남들 쓰니까 그냥 이거 저도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써요. 숫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숫돌 종류 있는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3000번이고, 그리고 물을 틀어서 쓰고 즙을 만들어서 쓰고 그거 정답 없어요. 정말 답 없어요. 자기가 쓰기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즙도 한번 내서 써보고, 만약에 즙이 여기, 저는 그 즙이 있으면 여기 불빛을 확인하는데 그 애로사항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저는 물을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틀어놓고 즙이 생기지 않게끔 하면서 써요. 저는 즙이 생기지 않게끔 해서. 자, 그럼 여기서 시작점을 가려니까 여기 손잡이 때문에 안다니까 이 밑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닿는 부분은 이쪽이지만, 그리고 제가 이거 심하게 움직이지 말라 그랬죠. 이거 심하게, 이거 백날 일해봐야 만사 도루묵이에요. 그 끝 못 찾아요. 그렇게 이렇게 저는 그냥 날끝만 가시면 돼요. 날끝만. 이렇게 얇은 것들은 날끝만 가는 거예요. 날끝만. 언제까지? 두께가 최소한 한 7T 이하 정도 되는 것들은요, 날끝만 갈아도 돼요. 날끝만 그냥 지금 제가 지금 하는 행위는, 까작거리는 거는 찾아 들어가는 거야. 날끝을. 요 날끝에 희끗희끗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날끝에 여기 날끝에 여기 한 좁은 부분, 요 날끝에 날끝, 항상 주장했던 거 날끝. 그 좁은 구간에서 그 라운딩을 찾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못 찾아요. 그러면 못 찾아. 그리고 지금 닿는 면적은 여기서 3mm에 3mm. 이 3mm를 보고 가장 높은 점을 찾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45도 선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닿는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서 이 좁은 구간에서도 이 R값이 있거든요. 그 R값에서 여기 45도의 가장 높은 점을 찾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미친놈. 전 근데 그렇게 갈아요. 그렇게 갈아야만이 견고한 날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초보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초보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칼을 많이 만지셨는데 뭔가 진짜 마음에서 풀리지 않고 뭔가 찾고 싶은데 답은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계모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비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요 3mm 요쪽에 요 3mm 여기 요 3mm를 보고 가는 거야. 가장 높은 점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사실 이게요. 천방으로 해야 돼요. 천방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천방에다가 이 선을 그렸대요. 선이 안 거져가지고 지금 3천방에다 하는 건데 뉘앙스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갈리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땡겨 나올 때 어떤 이 붙여 나오는 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붙여 나와야 돼. 붙여 나와야 돼요. 붙여 나온다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붙여 나온다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 암벽 등반가가 여기를 잡았어요. 여기를 잡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띄고 이걸 잡을 수 있나요? 이걸 띄고 뭔가 기준을 잡고 여기 안 떨어져 죽으려고 여기를 꽉 잡은 다음에 딴 데를 잡을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여기를 갈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싶잖아요. 잡아 빼고 싶잖아요. 여기를 갈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잡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쪽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될지 이렇게 땡겨 내려서 어떤 여기 뭐라 그럴까 숫돌에 붙는 어떤 감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갈 때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야. 올라갔는데 여기 이 숫돌과 칼날과 이 닿는 이 접점에서의 어떤 그 뉘앙스가 가장 높은 각이 아닌 어떤 그 흐름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빨리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가장 그 이렇게 아름다운 이쪽에서의 접점에서의 이 공면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공면을 찾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솔직히 좀 되게 설명도 어렵고 어려운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갈고 있다가 진행을 하고 싶으면 잡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 빼기도 하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펜싱 선수가 이게 칼을 쭉 뻗듯이 여기를 지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쭉 뻗듯이 이걸 딱 대고 쭉 뻗듯이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경사를 이 흐름을 이렇게 찾던지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말고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중요한 게 붙은 여기 갈고 있는 접점에서 이렇게 이걸 찾을 때 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닿는 접점에서의 어떤 그 가장 높은 각이 이게 틀다 보면 뉘앙스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닿는 접점에서의 어떤 그 가장 높은 각의 어떤 닿고 있는 가장 높은 각의 어떤 그 느낌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 방향을 틀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지가 뭐냐? 여기서 가장 이렇게 갈아서 찾았어. 어떤 느낌을 찾았어요. 45도 선상에서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을 갈고 있는데 찾았어. 찾았으면 요게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 거를 요 다음 요쪽 조금 지나가서의 어떤 그걸 갖다가 맞춰 나오는 거예요. 같이 맞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찾았으면 또 요만큼 또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가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어떤 그 기존에 갈았던 어떤 느낌이 파괴될 것 같으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 방향 전환이 얘가 안 파괴되는 그런 그 느낌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갈고 있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름 여기 딱 3mm 더도 덜도 말고 3mm 4mm 뭐 이렇게 좀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각을 이렇게 딱 45도 선상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고 치면 돼요. 여기는 다 없다고 치면 돼요. 한 요만큼은 다 없다고 치고 여기서의 어떤 45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45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가장 느낌을 요건 없다고 쳐요. 여기 한 이만큼은 없다고 쳐요. 여기서 이렇게 찾았어. 어떤 느낌을 딱 45도 선상에서 딱 붙어. 그럼 여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했을 때 얘가 유지가 되는지 그게 그동안 갈았던 느낌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틀었어도 유지가 되는지 이렇게 틀었어도 유지가 될 때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닿는 느낌이 막 파괴가 되는데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았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이 식으로 가장 그리고 이거의 각도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가장 높은 각을 찾다 보면은 유지하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고 있는지를 제가 한 손으로 갈아볼게요. 아이고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겠네. 자 때로는 물도 잠가요. 왜? 물이 많으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편법으로 계속 요 선과 요 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이렇게 해서 갈긴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갈 때는 이걸 찾아갈 때는요. 제가 진짜 가는 방법대로 한번 갈아볼게요. 우선 요만큼을 한번 갈아볼게요, 여러분. 요만큼을. 네, 됐어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된 거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 45도 선상만 유지를 하면 돼요. 45도만 유지를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갈렸어요. 이 숫돌이 너무 고와서 잘 안 막혀요. 가려면 한몸 차세요. 근데
이, 이 1000방짜리 숫돌에다가 이거 선을 그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이 먹어가지고 선을 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간 부분은 어디가 갈렸냐면요. 네, 잘 갈렸네요. 잘 갈렸어요. 잘 갈렸어요. 잘 갈렸고 좀 더 거칠었다면 자 이제 요만큼을 또 한번 갈아볼게요. 이제 숫도를 골고루 써야 되니까 여기가 많이 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이제 간섭받지 않는 요 위로 좀 올려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에 알값이 있어요. 이 알이 이상하게 닿는 접점에서의 이상하게 찐따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닿는 저점에서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읽는 습관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 그거를 갖다가 나같이 안 갈겠다, 속 터진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는 그럼 빨리빨리 갈다 보면 보이지도 않죠. 그러면 견고한 날은 찾기가 어렵고 그냥 항상 그 21도 미만에서 그냥 날을 갈아서 쓰시는 거예요. 21도 미만에서 날을 갈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게 되면 얇아져요. 칼이 얇아지고 그리고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면잡이를 다 하고 이렇게 갈고 면잡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여기서 이렇게 쓱 어느 한 일정한 각오를 쓱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정리를 그러니까 불빛이 항상 나중에 가서는 불빛이 이렇게 도는 거죠. 막 도는 거죠. 불빛이 도는 거죠.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은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거고 그 초보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님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요. 저는 이런 쇠를 가는 일만 20년 넘게 했고 칼날만 가는 20년 넘게 했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힘든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게.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영상을 하나 찍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사실 사이코패스 지수가 되게 높아요. 제가 검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나의 어떤 그런 자아로 그걸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이게 집착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에 한번 이렇게 빠지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객기를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좀 길잡이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이 다 따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정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만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완성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명은 여기까지 오지 못할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이 연마만 이렇게 잘한다고 감각이 좋다고 이걸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특별한 어떤 연마 감각과 집착과 그리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사고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만이 접할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나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한번 해서 따라만 하셔서 이렇게 뭐 잘 나온다면야 뭐 그분들 정말 대단한 거지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일본의 왜 오타쿠 문화가 그렇게 있고 그런 어떤 일본의 어떤 쇠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들이 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보다 좀 낫다는 평을 받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칼을 갈다가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는 일본은
그 한국 사람의 어떤 그 DNA보다 기술적인 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우리 한국보다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못한 점을 알기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잘 공유하려는 어떤 그런 문화가 그 자리 잡고 있고, 장인의 어떤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공유를 잘하는 그런 문화가 그 일본 문화의 그 장인 문화에는 그렇게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전 그거를 느꼈어요. 특히 그리고 또 한국은 그, 그 제자를 키울 때 자기 마음에 들어야, 스승이 마음에 들어야 키우고, 어?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역을 오랫동안 한평생 하시고 그 어른이 하시는 얘기가, 그 일본의 장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그룹에 어떤 한 식구라 하면은 배우기 싫어도 가르치고 어떤 공유하려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장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자기 기술을 빼앗기면 밥그릇이 뺏길까, 그 잘 안 가르쳐주는 어떤 옹고집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장인의 그 문화가 명맥도 많이 끊기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전통 개성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아픈 사연들도 있고, 그 저는 좀 그런 걸 우리 역사에서 좀 보인다고 저는 이렇게 제가 본 게 있거든요. 뭐 제가 잘못 봤다면 뭐 할 말 없지만은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여지껏 배워왔던 그런 과정도 사실은 정말 험난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싫어서 항상 누구한테 제 공장에 오면은 100% 오픈, 100%다 가르쳐주고, 뭐 진짜 그 제가 어렵게 개발한 것도 이거 어디서 줌을 부었냐, 뭐 어디서 이거를 갖다가 도안을 했냐, 저 그런 거 100%다 공개해줘요. 다 하라고. 근데 그 똑같이 또 안 돼요. 해봤자.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카피하고 뭐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내가 저한테 지장이 오겠죠. 그러나 뭐 세상 너무 그렇게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내 한 가지다 하는 생각으로 사니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냥 남들한테 그렇게 감추는 거 없고, 항상 어, 다 오픈하고. 제가 배울 때 너무 서러웠거든요. 네. 아무튼 말이 좀 많이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까작거리면서. 이 까작거린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까작거리지 말라는 그 식으로 그 야유하면서 그 자기가 대단한 어떤 그런 그 기술을 가진 것 마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까작거리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까작거려야 돼. 이렇게 까작거리면서 살살 달려가면서 그 끝을 찾는 거예요. 이거 닿는 면적, 이거 뭐 갈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거 엄청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갈면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가실 때 이렇게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상하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하면 대칭이 여기는 이 방향이고 여기는 이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 아닌가요? 대칭이 여기서 이렇게 이,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근데 대충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숫돌에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리듬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반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야 돼. 이렇게 딱 만나야 돼요. 딱딱딱 만나야 돼. 그래야 끝에서 발이가 싹 떨어져 나가요.
싹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벌을 올리면 안 돼요. 벌을 절대 올리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여기 다리 뭉그러진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T에서의 가장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정점이고, 그게. 그래서 여기서 끝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끝만 살살살살 마무리하고 달래는 거예요. 굳이 막 갈아가지고 벌을 이쪽으로 올리고 벌을 또 이쪽으로 올리고 또 이쪽 갈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날 곡선이 죽어요. 날 곡선이 죽으면 어떤 칼의 어떤 그 처음에 만들었던 어떤 형태도 변하게 되면은 어떤 용도하고 동떨어지는 어떤 그 칼날이 나오니까 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접점에서 이 45도 선상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쪽 높은 부분 할 때, 여기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갈 때 칼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딱 접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좁은 구간에서도 이 아름다운 그 알값을 찾으면 돼요. 이거에 상관이 없이 어떤 그 뉘앙스만 이렇게, 잠깐, 이거는 맞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도 아름다운 알값이, 요 보지 말고 여기서,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만, 내 손가락 그 사이만 보자고요. 여기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 있잖아요. 그 곡선이 이게 될 때 연직선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여기서는 요거네요. 요거. 접점에서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설명해? 참 이거 어렵네. 어려워. 요 이런 식으로도 빠지는 거예요. 약간 들어가지고 이 45도 선상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불빛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가 계속 끝이 말린다 그러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겠죠. 중요한 거는 이 45도 선상. 해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갈려요. 이런 식으로. 끝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려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끝에서 이런 식으로 45도 선상 맞춰가지고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갈려요.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45도 선상을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갈릴 때는 거의 없어요. 여기가 군더더기 살이 많지 않는 이상 이 상하 운동으로 하면서도 빼면서도 거의 다 맞아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이 45도를 굳이 여기 선 거는 데다 맞출 게 아니라 여기 안 보이는 이 없는 구간에서도 45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숫돌도 여러 군데를 쓰고, 그리고 평탄 작업 그렇게 죽자사자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좀 쓰면은 조금만 문지르고 그러면 여기 평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 약간 이게 여기가 파였다 이거예요. 좀 많이 써가지고 파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닿는 느낌이 좀, 여기 닿는 면에서의 닿는 접점에서의 어떤 이 뉘앙스가, 이 아름다운 곡선이 안 나오면 딴 데로 이동을 해야죠. 딴 데로 이동해서 이렇게 갈거나 이쪽에서 잘 나온 대로. 그리고 조금 파였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알값이 여기서 이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냥 좀 평이 틀어졌어도 가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세상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없어요. 그냥 논장만 될 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잘 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도끼 그렇게 갈면 되고요.
제가 그때 이거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도끼를 한번 갈아보니까요. 이 도끼는 이 45도 이게 있잖아요. 45도인데 이거를 여기를 잡으면 여기 감각이 안 와요. 잘 안 와요. 이건 잡는 등 마는 등 해야 돼. 그리고 최대한 여기를 이쪽 왼손으로 여기를 잡고 있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내 어떤 그런 그 주파수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잡는 동 마는 동 하고 여기서 할 때 그리고 찾아 들어가. 이게 지금 현재 갈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군더더기 살이 있을 때는 이게 막 이렇게도 갈려요.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이게 춤을 출 때도 있어요. 이게 춤을 추면서도 이 선상을 유지를 하면서 막 이렇게 갈릴 때도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요.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연마의 개념은 등반가가 암벽 등반가가 이 여기를 잡고 다른 데를 갔다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찾잖아요. 자기가 잡을 곳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갈고 있었어요. 여기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잡아 빼야 되는데 다음 붙인 상황에서 다음 잡을 곳을 이렇게 찾으려다 보니까 이거 흔드는 거예요. 찾을 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 뺄 때 어떤 그런 연마감을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요상한 방법을 다 취하는 거죠. 정석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연마의 어떤 그 감각과 개념을 찾아가는 거예요. 칼은 그래서 정말 갈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은 정말 초보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초보자들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도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이 불빛 맞추는 게 피눈물 나게 어려워요. 피눈물 나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갈려가지고 갈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걸리니까 여기서 45도. 이거 군더더기 살이 많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여기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움직여요. 이렇게까지는 안 움직여요. 거의 움직여봐야 한 여기서 이 정도예요. 많이 움직여봐야 여기서 이 정도예요. 많이 움직여봐야. 그리고 점점 줄죠. 필요한 부분만 가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이거 좁잖아요. 좁은데 뭘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흔들리기만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안 가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감각을 초집중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생각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닿는 부분을 세세하게 어디가 닿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이 흐르는 이 물을 틀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물을 잠갔을 때는, 물을 안 틀었을 때는 집이 나오면 빨리빨리 그걸 갖다 씻겨 내리고 하셔도 되고,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은 없어요. 정석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시범 보이다가 살짝 그냥 눈곱만큼 기스 났는데, 뭐 그 기스가 났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나무에 때가 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칼날에 나무대가 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정말 안 보이지만 이 극한의 칼날 끝에 극한에 여기 보시면 칼날 끝에 극한의 어떤 그 살짝 딱 각처럼 보이는 그 흐름의 불빛이 있어요. 흐름의 불빛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한번 그 각을 없애는 그런 연마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 불빛을 이렇게 보면 어디를 갈아야 할지가 답이 나와요. 이 등고선, 이 날끝에 요 끝에 여기 한 1mm, 요 1mm 구간에서 이 알값을 찾는 거예요. 이 알값을. 이걸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찾는 건 끝났고, 그리고 세밀하게 갈 때는요, 여기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이 끼우뚱 거려가지고 못 갈아요. 못 갈아요. 원래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연마석 조그만 걸로 두고 이렇게 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연마석이 없어요. 연마석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가 닿고 있는데요. 여기가 닿고 있는데 여기서의 요 짧은 요 3mm에서 알값을 찾는 거예요. 요 가장 아름다운 접점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45도 선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곡면을 찾고 닿았다 싶으면 그 다음 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다 갈려요. 이게 8전방이거든요. 밑에 게. 이거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갈아야만이 알값이 나오네요. 이게 내려가면서 갈아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갈 때는. 그래서 요 날 끝에 한 0.3, 0.3mm 정도 요 날 끝에서부터 요 위로 한 0.3mm를 가는 거죠. 나중에 눈에 볼똥말똥한 걸 갖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대거나 이렇게 잡으면 못 갈아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세밀하게. 여기 3mm, 여기 3mm, 여기 3mm, 여기 3mm, 여기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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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렇게 갈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요 3mm, 3mm, 3mm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이 알값 평의 개념. 그러니까 이 R이 있으면 이 R의 가장 높은 이 R이 있으면 여기에 이 R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3mm라고 쳐요. 이게 3mm라고. 그러면 확대를 했다 이거야. 3mm라고 치면 시중이 한 이만큼과 이만큼의 힘을 나눠야 돼요. 얘는 붙이고 얘는 진행을 해야 돼요. 요만큼은 붙이고 요만큼은 붙인 상태에서 시중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은 붙이고 요만큼은 진행을 해야 돼요. 이때 가장 이 곡선이
이쁘게 닿아야 돼. 이쁘게. 이렇게 찐따가 나오면 안 돼요. 약간 뭔가 닿는 느낌이 찐따가 나면 이 곡선이 파기가 되면 안 돼요. 닿는 느낌에. 닿는 느낌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곡선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아름다운 곡선이 칼날의 곡선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아름다움이 생겨요. 생겨요. 여기서 물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값도 찾을 수는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말 예술적으로 접근한 이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4달 갔다밖에 안 되니까 하여간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진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여기를 이제 해서 이렇게 잡아 빼고 싶은데 뭔가 감각이 안 나오고 자꾸 어떤 이 알값도 안 나오고 뭔가 느낌에 자기가 어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걸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흔들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어떤 접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알값에 대한 접점이. 그럼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다가 이걸 또 이게 45도가 넘어섰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끌어내리는 거죠. 점점 끌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끌어내릴 때는 그냥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동안에 자기가 그 어떤 그 감각적으로 이게 이렇게 갈았을 때 가장 여기 이 면에서의 어떤 잘 갈린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제공이 되는 그런 그 조건 하에서 끌어내려야지 무조건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게 무지무지하게 정말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간 길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완성시키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그럼 왜 이런 걸 또 왜 주장을 하느냐. 그 인간은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길잡이 좀 되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쉽게 찾아오신다 그러면요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정말 그분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갈고 만약에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하면은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겠죠. 저 말고 먼저 나왔겠죠. 근데 대부분 다 유튜버들이나 뭐 칼 가시는 분들 그 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공정까지 칼의 형상까지는 잘 만들지만 이 연마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걸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진검 만드시는 사장님들께 정말 진짜 고개 숙여 진심으로 진짜 부탁 하나 드린다면은 그 엔지니어 분들이 칼날까지 갈게 하지 마십시오. 그 칼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칼 만드는 거하고 연마는 분리돼야 돼요. 분야가 틀려요, 완전히. 그리고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소통해야 되고 서로 소통. 근데 제가 주 전공이 가위잖아요. 가위는 달라요. 제가 만드는 게 이런 가위인데 가위는 달라요. 가위는 해보니까 거의 100% 연마더라고요. 100% 연마 기술. 연마 기술이에요. 연마 기술. 그리고 조립 날 세우는 날을 세우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도 구분은 하기는 하는데 정말 진짜 저희도 구분은 돼 있어요. 구분은 돼 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도 이게 연마에 대한 어떤 그런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떤 날 세우는데 힘들다 안 힘들다 뭐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저는 날 세우는 사람들 보조만 20년 넘게 거의 했어요. 20년 넘게. 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을 다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시다바리 역할을 오랜 세월 했어요. 일부러. 그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동반 성장시켰죠. 날도 배워가면서 연마도 계속 병행을 했죠. 그래서 전문성에서는 조금 완전히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밸런스적인 면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또 색깔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안정된 가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든지 칼날 연마만 할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관여를 해서 좀 이렇게 배워보고.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씩 조금씩 배우긴 하는데 주 전공은 있어야겠죠. 주 전공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 자,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드렸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정말 어렵죠. 이 연마, 정말 어려워요, 연마. 정말 어려워요. 저는, 가위를 배울 때요. 제가 주 전공에 가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52인데요. 제가 52인데, 지금 현재 횟수로는 한 22년을 했어요. 30살 때부터 했고 했는데, 이 연마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연마가. 가위 날 세우는 거를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편해지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저는 날을 배우기 전에 핵심적인 말 한마디 할게요. 내가 한 행위, 내가 어디를 갈고 있는지 정확하게. 난 딴 거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갈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 감각을 찾는데 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를 배우기 전에 자기가 어디를 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 그리고 거친 두꺼운 살도 근육도 키워야 되고, 세밀한 어떤 그런 날 끝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근육도 키워야 돼요. 근데 전혀 달라요. 안타깝게도 전혀 달라요. 이 거친 일을 하는 것과 세밀한 날 작업하고 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두 개를 동시에 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그래서 가위도 마찬가지로 연마 파트와 날 세우는 파트가 나눠져 있기는 한데 많이 싸워요. 니 잘나니 나 잘나니 많이들 싸워요. 예.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현명하게도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연마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기계가 자동화 시켰죠. 근데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악수가 됐죠. 악수가. 왜냐면은 연마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날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어떤 연마감도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런 공정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날만 세우는 걸 이렇게 배우니까 지금은 일본의 어떤 그런 제품들을, 가위나 칼 제품들을 보면은, 특히 가위를 얘기해 볼게요. 가위를 얘기해 보면 이게 딱 제품을 봤을 때는 퀄리티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어떤 기초적인 어떤 생산 라인은 되게 인프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좋은 시설에서 나오고 하니까 좋은데, 날을 세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아요. 그게 날 세우는 수준은요, 한국 사람들이 짱이에요. 정말 이 없는 인프라에서 이 정도 한다라는 거는 전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 옆에 주위에 공장 사장님들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이런 업에 종사하는 시는 분들의 기술적 수준은 되게 높다고 봐요. 높은데 단점으로는 그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거를 소홀히 여기는 걸 저는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아왔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예.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 욕심에 찍는 영상이고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영상을 하나 남깁니다. 정말 저는 칼과 가위를 가위는 다음에 또 이제 찍을 거니까, 예. 저는 칼을 연마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런 식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써보고 했는데 너무 주위에 제 하나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주위에 시장 가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리고 주위에 뭐 목공 하시는 분들
생선 이렇게 손질하시면 다 주고 주부도 저보고 해봤죠. 그래서 맨 처음엔 찐빠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시범도 제가 많이 보였잖아요. 그 좋은 결과 무너지지 않는 거. 그 정도면 저는 되게 그 저의 연마 방법은 되게 그 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워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용가이하고 똑같아요. 날의 어떤 그런 형상은 날의 형상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가위를 하면서 칼날과 가위날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칼은 일직선이고 가위는 이렇게 휘어졌다라는 거죠. 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칼은 갈아서 날 것을 찾아야 하는 거고 가위는 사실은 갈아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누차 내가 나한테 일을 배우는 제자라든가 주위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갈아서 나를 세우진 않아요. 갈아서 나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어떤 논리가 있어요. 망치로 두들겨서 그 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쇠를 트는 거죠. 가위 날도 망치로 때리면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이런 망치로 막 툭툭툭 두들겨가지고 어떤 이게 뒤틀거든요. 그래서 날 끝을 견고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은 칼과 좀 다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떤 날 끝에 대한 어떤 그 날의 기본 개념은 똑같더라 이거죠. 휘어졌느냐 일직선이냐 요것만 다르지 그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다라는 거죠. 불빛 맞추는 거 견고하게 쓰시려면 견고하게 쓰시려면 그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그 개몽한 그런 방법론대로 해야만이 나온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영상이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좀 너무 길게 찍었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간 1시간 지금 좀 넘게 지금 찍었는데 시간 투자하셔서 자기의 어떤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야 그게 어떤 행동의 씨앗이니까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찾고 하자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서없는 저의 어떤 그런 이 어떤 말주변과 어떤 영상 봐주시냐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조광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